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했고 이제 구성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서 저에게 이제 특임 검사처럼 뭐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참 갈수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걱정들이 많이 생기네요. 근데 한 말씀으로 드리면 뭐 전문 자문단이면 원래 보험이나 금융 등 아주 복잡한 이런 일에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네. 구성하도록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 여러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채널 A 그 기자와 어떤 그 제보자 사이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고 이것과 관련한 판례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식적인 사건에 무엇 때문에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수사팀의 이제 이의 제기, 의견 제시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좀 오해받을 만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선 지난 6월 4일 날 이 관련된 그 입건된 사람이 검사장이 자기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차장 검사와 5명의 부장 검사로 구성된 그 지휘 협의체에 대검의 대검 그렇습니다. 차장하고 부장 검사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방침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이걸 이제 구성하겠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부장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와 그다음에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장 회의에서는 이 자문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그 이 담당인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 1과장 등 과장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이 적절치 않다라는 부장회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윤 총장의 쉽게 얘기하면 이 관여한 예. 듯한 그런 명단을 구성했고 이것을 올해 7월 3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문단 회의를 열겠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경과를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사팀에서 막 뒤에 이제 뭐 건의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그렇다면 뭐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입니까? 아니면 자연한 의견 개진입니까? 부장검사회에 참석하고 오신 것처럼 길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의 그 본질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검찰 총수와 그다음에 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많은 면에서 뜻을 같이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이죠. 와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하나의 기관 내에서 원래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개개의 검사장들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협의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하는 건 맞지만은 건의함과 동시에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다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치행위죠. 언론 플레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검사 동일체 원칙 이것은 이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외교관들 개개인의 의견은 다르지만은 대외 정책으로서의 외교 정책으로서의 그것은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법무부에 특히 이제 장관을 유시로 해서 법무부의 강한 압박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